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그 한 중심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티켓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도피 의혹이 현재 제기됐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64세 나이에 내가 어딜 가겠느냐.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왕복 티켓을 샀다. 짐도 간단한 옷까지 몇 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요.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난다더니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티켓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 도주 우려에 대해서, 도주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날 예정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항 관계자는요. 김 전 차관이 말레이시아 항공 카운터에서 현장 발권을 시도했다. 해당 항공은 현장 발권을 안 해서 구매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64세 나이에 내가 어디 도주를 하겠느냐. 김학의 전 차관은 발끈했어요, 일단. 한간에는 64세, 노인이 아니다, 요즘은. 그래서 도피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렇게. 도피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도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경호원까지 2명을 대동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대역까지 동원하는 그런 정도의 주도 면밀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이인 거 그리고 그런 처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60내시면 충분히 도피할 수 있다. 나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하셔야 될 얘기는 뼈를 어디에 묻을지를 찾기보다는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먼저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는 도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 많은 국민들과 그 많은 수사기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통해하면서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라고 확인을 하자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 없다가 처음으로 되는 이 당사자의 해명입니다. 본인의 입장이다. 이제 이러한 저희는 이런 곁가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그 별장인 관련된 의혹이 나오고 또 그런 관계가 보도가 되고 하면서 경찰 수사 라인에도 올랐고 그 이후에 많은 수사 방해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64세 어디를 도주하겠냐라는 입장은 진실성이 없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박소영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면서 왜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발권을 했느냐가 지금 가장 의문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레이시아 항공 쪽으로 가서 먼저 거기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근데 항공사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석이거나 이러면 현장 발권이 안 돼요. 아마 그래서 이제 태국 비행기를 구매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7시쯤에 이 태국행 티켓을 결국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말레이시아 항공 발권을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태국 티켓을 구매했는데 항공사 직원들에게 커피를 쐈다. 아마 태국행 비행기는 발권이 돼서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항공사 직원들에게 커피를 전달을 하고 상당히 여유 있는 어떤 커피를 쏜다라는 건. 그렇죠.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죠. 어쨌든 아마 발매를 하고 나서 좀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든 말레이 항공에 갔다가 또 태국 항공까지 간 걸 보면 어떻게든지 당장 나갈 수 있는 티켓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나갈 수 있는
그 티켓을 구하고 나니까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은 태국의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아마 본인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국보다는 좀 더 이 인프라 같은 것이 좀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머물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태국보다는 말레이시아 쪽을 좀 고려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태국에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 섬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섬 같은 데 좀 들어가 있거나 거기서 장기적으로 머문다면 한국 사람들 눈에 덜 띌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을 해서 예.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여행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물론 김학의 차관이 말레이시아 항공사에 가서 말레이시아 티켓 주세요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태국에 간다는 분이 말레이시아 항공사에 처음에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지금 밝혀야 되는 의혹인데 이걸 다 떠나서 김병현 박사님 네. 법무부의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면 대한민국에 남아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박수현 기자가 잘 짚은 의혹. 어디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태국 항공사를 옮겨서 태국 티켓을 구매하는데 성공하니까 기분 좋아서 커피까지 쐈다. 애당초에 해명이 나왔던 게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말레이시아를 가려고 했다라면은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건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죠.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본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상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출국심사들을 통과했는데 출국심사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본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법과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해외로 거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석연찮은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보다 면밀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온당치 않겠는가라는 여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만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건 특수관관에 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영상을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건대 특수관관으로 의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재수사라는 과정에서도 특수관관 얘기는 빠지면서 뇌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건 정치적인 공세로 나를 올가매고 여기에 대해서 전 박근혜 정부랑 같이 얽어내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황교안 대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치 공세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빌미를 주게 됐던 정치적 환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도주에 관한 의혹을 사게 됐던 김학의 차관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두 가지 사건이 다 같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